안녕하세요. 돌싱의 생활을 만끽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어쩌다 돌싱이 되었냐 물으신다면 이것 참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 싶은데, 그도 그럴 것이 결혼식은 안 했지만 혼인신고는 했었고, 하지만 소송을 통해 무효가 되었거든요. 그러니 시쳇말로 한번 갔다 왔다고 하자니 그건 그거대로 억울하고, 그렇다고 안 다녀왔다 하자니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서 꺼름직하고, 정말이지 비혼이라고 말하던 제가 어쩌다 이런 꼴이 돼서는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분하고. 그렇지만 누가 그러더라고요. 손바닥도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 거 아니냐. 처음부터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너도 잘못이다. 분수에도 맞지 않는 욕심을 내더니 꼴 좋다. 그리고 그런 소리를 한번 듣고 나니까 어디다 대고 억울하단 말도 못하겠던걸요. 하지만 속으로만 삭히고 있자니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 이렇게 익명의 힘을 빌려서나마 한번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을 마지막으로 싹 다 털어버리고 싶네요. 일단 어쩌다 이 꼴이 난 건지 이야기를 하려면 제 상황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소위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흙수저로 어려서부터 말 그대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게다가 그런 와중에 저희 아버지께서 워낙 마음이 약하시고 귀가 얇으시다 보니 이리저리 사기도 몇 번이나 당하셨지요. 그러니 제 입장에선 매번 그런 아버지 때문에 괴로워하는 어머니를 보는 것 자체가 고문이나 다름없었고, 뭐 밑으로 남동생도 둘이나 있지. 그러니까 그냥 하루빨리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 그런 생각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기가 무섭게 대학은 무슨, 바로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중소기업에 취직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그나마 제 형편을 안쓰럽게 여기신 담임 선생님께서 다리를 놔주신 덕분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팔자라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전 제가 직장 생활만 시작하면 그래도 그럭저럭 저희 가족이 좀 편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웬걸요. 제가 취직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부터 아버지가 편찮으시기 시작하셨어요. 병원을 가봐도 이유를 못 찾는데 아버지는 계속 온몸이 쑤신다, 머리가 아프다. 그리고는 그나마 다니시던 직장까지 관두셨으니 졸지에 저는 가장이 되었고, 그렇게 저희 부모님과 두 동생까지 전부 다 부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는 족족이 다시 가족을 위해 써야만 했고, 그러다 보니 빚을 지지 않는 게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아슬아슬한 날들의 연속이었죠. 그리고 그 때문에 마치 19살에 제가 자연스레 대학을 포기했던 것처럼 결혼은커녕 연애조차도 점점 미루게 되더라고요. 참고로 그렇다고 해서 제가 처한 상황을 원망하거나 불평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제 성격이 원래 그래요. 제가 불평불만을 토로해서 달라지는 거라면 모를까, 그런 게 아니라면 굳이 입 밖으로 싫은 소리를 내서 뭐 하냐는 거였죠. 그래봤자 결국 제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마음만 아플게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와 돌이켜보니 참는 게 능사만은 아니었습니다. 남들 기분만 살필 게 아니라 제 자신부터 챙기고 들었어야 하는데,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어느덧 시간은 흘러 제 나이 36이 되던 해였어요. 그나마 35까지는 그래도 간간히 건너 소개팅도 들어오고 하더니 그마저도 뚝 끊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소개팅을 안 해줄 거면 말이나 말지, 왜들 그렇게 툭하면 만나는 남자는 있냐 없냐, 듣기 싫어 있다 하면 결혼은 언제 하냐, 없다 하면 왜 없냐. 정말이지 이래도 스트레스 저래도 스트레스, 말이 아니었지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심해지니까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는 건 물론이고 나중엔 탈모까지 오대요.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관뒀습니다. 평소에 저를 좋게 봐주셨던 사장님께선 관둘 것까지 뭐가 있냐, 좀 쉬다 와라 하셨지만 아무래도 다른 직원들 눈도 있고 하니 관두는 게 제일 깔끔하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히 관두고 나니까 처음에 한두 달은 좀 살 것 같았어요. 말 그대로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그 또한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이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하루가 멀다 하고 저를 힘들게 했으니까요. 어른들 말씀대로 노는 것도 놀아본 놈이 놀 줄 안다고. 일을 하다가 안 하니 그것도 고역이더라니까요. 그래서 처음엔 다시 이 회사 저 회사 이력서도 내보고 했는데 아무리 경력이 있다고 해도 나이가 문제가 될 줄이야. 게다가 결혼을 안 했다고 하면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럼 이제 곧 결혼할 거 아니냐면서 그걸 또 안 좋게 보는 회사도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고민 끝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험 과정에 필요한 돈은 고맙게도 동생들이 많이 보태줬어요. 그간 제가 얼마나 자기들을 위해 애썼는지 안다면서 말이죠. 알아주길 바라며 했던 희생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알아주니 어찌나 고맙던지.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수험 생활을 시작했고 정말 이를 악물고 한 덕분에 1년 만에 합격이란 두 글자를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부턴 아예 결혼에 대해서도 마음을 접었어요. 내 한 몸 건사하고 살 수 있는 직업도 생겼겠다. 이거면 충분하다 생각한 거죠. 사실 결혼이란 게 그냥 남자 여자 둘이서 서로 좋다고만 될 일도 아니잖아요. 게다가 제가 생각해도 제 조건이 뭐 내세울 만한 것도 하나 없고 그렇다고 제가 모아놓은 돈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러니 어떻게 보면 아예 포기를 했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그런데 그렇게 공무원 임용되고 나서 딱 1년째 되던 애였습니다. 지인이 저더러 왜 이렇게 재미없게 사냐 어쩌냐 해대더니 멋대로 소개팅을 잡아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까놓고 말해서 제가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었으니 잘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남편을 만나게 됐네요. 제 앞에서 스스로 소개하기를 자기가 원래는 일 중독자였다. 그래서 연애고 뭐고 한눈 팔 틈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 뭐 운명의 상대를 만나고 싶다. 하지만 제 귀에는 솔직히 이제 와서 말이지만 남편이 하는 말이 하나도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일단 저보다 2살이나 어리다는 점에서 이미 아니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제 생각을 알 리 없었던 남편은 이후로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저에게 대시를 해오더라고요. 3번이나 찾는데도 계속 애프터 신청을 해오는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 일이 지인의 귀에도 들어갔는지 저더러 너무한 거 아니냐면서 거절을 하더라도 만나서 하라는데 내가 정말 너무했나 싶어서 결국 만났거든요. 그런데 그날 다시 만나보니 2살의 나이 차는 생각할 새도 없이 말도 잘 통하고 한마디로 코드가 맞는구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기점으로 저희는 급속도로 서로에게 가까워졌고 그렇게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남편이 사귄 지 8개월 만에 결혼 이야기를 꺼낼 거라곤 상상도 못했는데 일단은 프로포즈를 받자마자 거절했어요. 너를 사랑하는 건 맞지만 결혼은 무리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동안 말은 안 했지만 사실 자기가 뭐 한마디로 잘 사는 집 아들이랍니다. 자기가 다니는 회사도 실은 아버지가 대표신데 자기가 몇 년 이내에 물려받을 거라서 지금 일이나 배울 겸 다니고 있는 거라면서요. 그런데 자기가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기 좋다는 여자들은 하나같이 자기 배경만 보고 들러붙는 것 같았다. 그렇다고 부모님 소개로 만나자니 무슨 정략 결혼도 아니고 거부감부터 들더라. 그러다 저를 만났는데 저는 자기 배경 같은 건 하나 신경 쓰지 않고 자기라는 사람만 봐주더라면서 그래서 절대 저를 놓치고 싶지 않다나요? 그리고 그런 남편의 말은 사실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했어요. 애시당초 제가 결혼까지는 생각지를 않았으니 남편의 배경에 크게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이유로 남편이 저랑 결혼할 생각을 하게 되었다니 사람 일이라는 게 참으로 알 수 없는 거다 싶대요. 그리고 한편으론 지금 생각하면 개똥 같은 소리나 다름없다 싶지만 그 당시엔 아마 콩깍지 때문이었겠죠? 그런 남편의 말이 감동적으로 들렸던 게요. 그래서 결국 남편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를 하는 내내 마음 한켠에서 피어나는 그 찜찜함이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도대체 이 좋은 조건의 남자가 왜 하필 나 같은 여자랑 결혼을 하려고 드는 걸까? 그리고 이런 고민을 그때도 차마 가까운 사람에겐 털어놓지 못하고 익명의 힘을 빌려 얼굴도 모르는 몇몇 사람들에게 털어놓으며 조언을 구했었는데 누가 그러대요? 제 자격지심 아니냐고요. 그런데 그 말도 맞다 싶었던 게 남편 말대로라면 정말 저는 남편의 조건에 비하면 너무 하찮고 보잘것없는 한마디로 급이 안 맞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자격지심이 없었다면 오히려 제 자신이 뻔뻔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대부분이 비슷한 의견을 내던 중 또 다른 누군가가 하는 말이 정말 남편의 조건이 다 맞긴 한 거냐? 직접 확인은 해봤냐? 그래서 그때
저도 아차 싶은 생각에 제 나름대로 확인 작업도 하긴 했어요. 남편이 일한다는 회사에 직접 찾아가 본다던가 그런 식으로요. 그랬더니 정말로 그 회사 아들이 맞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제 눈으로 직접 확인까지 하고 나니 마음이 놓이면서도 한편으론 또 한숨이 나오는, 한마디로 하루는 천국이었다 하루는 지옥이었다, 말 그대로 감정이 너를 띄었죠. 게다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시부모님은 또 입장이 다르실 수도 있잖아요. 사실 부모 입장에선 자기 자식 옆에 누구를 데려다 놔도 성에 차지 않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저랑 남편을 두고 보자면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도 제가 너무 딸렸으니까. 제가 생각해도 시부모님 입장에선 제가 정말 마음에 안 들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혹시나 문전박대를 당하진 않을지 정말 별의별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더라니까요. 하지만 그건 다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처음 시부모님 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부터 상견례 자리에서까지 아무리 남편이 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모님께 귀띔을 해드렸다곤 해도 사실 이것저것 물어보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제가 난처할 법한 질문은 아예 하질 않으셨어요. 그저 이렇게 서로 만나서 사랑을 하고 부부의 영까지 맺게 되었으니 앞으로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만 하실 뿐이셨지요. 게다가 혼수고모고 아무것도 해오지 말라고 대신에 친정 부모님하고 여행이라도 한번 다녀와라 하시는데 이런 시부모님도 세상에 있구나 싶은 게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더라니까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알게 되신 저희 부모님은 못난 당신들 때문에 제가 여지껏 고생만 하고 산 게 마음에 걸렸는데 지금이라도 좋은 남편의 좋은 시부모를 만나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어찌나 눈물을 흘리시던지. 정말이지 남편과의 결혼이 저나 저희 가족에게는 큰 축복이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지금 듣고 계시다시피 이렇게 됐네요.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이게 다 제가 분수를 생각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려서 그런 거 아니냐고 한다면 저는 작정하고 속이려 드는 사기꾼을 무슨 수로 피해야 하냐고 오히려 되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아무튼 지금도 생각하면 한숨부터 나오는데 상견례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이었어요. 원래는 상견례를 기준으로 2-3달 안에는 식을 올리기로 얘기가 되어 있었는데 어째서인지 이런저런 이유로 구체적인 날짜가 정해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게 좀 불만이었는데 저희 부모님께선 이미 그쪽에서도 한두 가지 양보한 게 아니니 너무 재촉하지 말라며 오히려 저를 말리실 뿐이셨습니다. 그래서 잠자코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루는 남자친구가 대뜸 약혼식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시부모님께서 용하다는 철학원에서 정말 좋은 길이를 받아다 주시려다 보니 이렇게 시간이 걸린다면서 그게 미안해서 일단 약혼식이라도 하라고 하셨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저는 그런 남편의 말에 괜찮다고 했습니다. 가뜩이나 제가 해가는 것도 없는 마당에 약혼식이라니. 막말로 제가 그럼 약혼식은 내가 부담할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남편이나 시부모님께 약혼식 비용까지 부담케 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의 고집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다 해주실 만한 능력이 되니까 그런 말씀도 꺼내신 게 아니겠냐면서 저더러 너무 부담 갖지 말라면서요. 그래서 결국 양쪽 집안에 가까운 친인척 대략 10명 남짓 정도만을 초대하여 조촐하게 약혼식을 했어요. 저희 쪽에선 요즘 세상에 누가 약혼식을 하냐고 그거 참 의아하단 반응도 있었지만 그거야 말 그대로 요즘 세상에 잘 안 하는 일이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했을 뿐 크게 의미를 두진 않았네요. 그런데 약혼식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부모님은 혼인신고도 서둘러 할 것을 종용하셨습니다. 말씀으로는 신혼집을 사주려고 하는데 명의랑 세금 때문에 그렇다면서요. 그리고 저는 욕하셔도 어쩔 수 없지만 계속해서 명의를 운운하시길래 혼인신고를 하고 나면 공동명의로 해주시려고 저러시나 하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면 솔직히 혼인신고를 하면 일만 더 복잡해지는 거 아닌가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계속해서 당신들이 다 알아서 할 거니까 저는 신경 쓸 거 없단 식으로 나오셨고 그래서 결국 자의반 타의반으로 혼인신고까지 했네요. 그런데 집을 사준의 명의가 어떻네 하실 때는 언제고 정작 해주신 집은 서울에 있는 작은 빌라, 그것도 자가가 아니라 전세였습니다.
말씀으로는 회사 사정으로 갑자기 자금이 묶였다는데 막말로 그거야 제가 뭐 확인할 수도 없는 부분이었고 그저 하루가 멀다 하고 혼인신고 타령을 하시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태도를 달리하시니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실망이 컸죠. 하지만 동시에 저는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정말 빈손으로 시집 온 상황이었기에 제 목소리를 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 그냥 어쩔 수 없지 생각하곤 불평불만 그 어떤 한마디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어련히 알아서 해주시겠지 생각하면서요. 그리고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그럼 뭐 집 때문도 아니고 도대체 뭐 때문에 남편이랑 이 꼴이 난 거냐 하실 텐데 제가 남편과 그냥 이혼도 아닌 혼인무효 소송까지 하게 된 이유는 바로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전세집을 구해주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식 날짜도 받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무렵 이제 저희 친정부모님이 아버지 건강 문제도 있고 하여 도심에서 좀 떨어진 지역으로 이사를 가시게 되었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잘 됐다면서 이참에 저희더러 살림을 합칠하시대요. 어차피 이미 혼인신고도 되어 있고 얼마 안가 결혼식도 올릴 건데 그깟 살림 좀 한두 달 일찍 합친다고 흉될 거 하나 없다시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땐 어머님의 그런 말씀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싶었습니다. 실제로 생각보다 이른 시기에 친정부모님이 이사를 계획하시게 되면서 저도 나름대로 고민이었거든요. 결혼식 전까지 그거 몇 달 살자고 집을 구해야 하나 싶기도 했고. 그래서 결국 어머님 말씀대로 남편과 살림을 합쳤습니다. 그리고 처음 며칠 동안은 정말 즐거웠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신혼의 재미가 이런 건가 싶을 정도로 남편이랑 눈만 마주쳐도 웃음이 절로 나오고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것 같았죠. 하지만 이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살림을 합친 지 2주쯤 되던 어느 날 남편이 웬 어린아이를 집에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당시만 하더라도 약혼식에서 본 남편의 친인척을 제외하곤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누구냐고 물으니 자기 사촌 누나네 아이랍니다. 그런데 사촌 누나가 여행을 가서 자기가 며칠 동안 봐주기로 했다나요? 본 적 없는 사촌 누나의 아이를 그것도 며칠씩이나 봐주기로 했다니. 그것도 저랑 상의 한마디도 없이. 좀 황당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기가 막히더군요. 하지만 이미 데리고 온 아이를 어쩌겠어요. 남편더러 기왕 데려왔으니 잘 챙겨주라 했지요. 나중에 사촌 신우 입에서 서운한 소리라도 나오면 서로 껄끄러우니까 그런 말 안 나오게 신경 써주라고요. 그리고 뭐 솔직히 저는 더 이상 그쪽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당장 저는 제 일로도 정신없이 바쁜 때였으니까요. 그런데 며칠만 봐준다더니 어느새 2주를 넘어갔고 시부모님은 저에게 황당한 요구를 해오셨습니다. 사촌 신우한테 일이 생겨서 앞으로도 2달은 더 봐줘야 할 것 같다 하시더니 이참에 저더러 공무원을 관둘하셨거든요. 전 진짜 제가 뭘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시냐고 되물었더니 남편도 저도 너무 바쁘니까 애가 정 붙일 데가 없지 않냐면서 불쌍하지도 않냐시대요. 그리고 그런 어머님 말씀이 저로서는 좀처럼 납득이 되질 않아서 어차피 2달 있으면 갈 아인데 왜 정이 들어야 하냐. 고작 그런 이유 때문에 저더러 일을 관두라고 하시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께선 아주 못마땅한 표정으로 그래도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는 거라는 알쏭달쏭한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런 어머님의 반응이 어지간히 신경 쓰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제 일을 관둘 수는 없었기에 저도 그때만큼은 눈치고 뭐고 다 팔아먹은 사람 마냥 제 뜻대로 밀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결국 남편이 출근길에 아이를 시댁에 맡기고 퇴근할 때 데리고 오고 전 속으로 남의 자식을 데리고 저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죠. 막말로 친조카도 아니고 무슨 사촌조카한테 저렇게 쩔쩔매나 싶은 게 좀 지나쳐 보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결국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 모든 사실이 말 그대로 뽀록 났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출근을 했어요. 그런데 전날 뭘 잘못 먹기라도 했는지 출근길에서부터 배에서 꾸룩꾸룩 소리가 끊이질 않더니 급기야 점심 무렵에는 식은땀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다 못한 상사가 오늘은 일찍 퇴근하라대요. 아픈 사람 일 시키는 못돼 처먹은 상사라는 소리는 듣기 싫다면서요. 그리고 뭐 저도 평소라면 아니라고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을 텐데
그날만큼은 그냥 다른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죄송하다 하고 불이 나게 집에 왔습니다. 현관문을 들어서기가 무섭게 화장실로 향했고 그렇게 정말 대여섯 번은 들락날락거렸나. 정말 온몸이 땀으로 푹 떨었을 정도였어요. 그래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좀 정신이 드는 것 같아서 그제서야 약 먹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졸렸던 건 아닌데 그냥 말 그대로 좀 쉬어야겠다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시쳇말로 멍 때리고 있는데 현관 도어랑 열리는 소리가 나대요. 시계를 보니까 겨우 4시 반밖에 안 됐는데 말이죠. 그래서 누구냐고 물으려는 찰나였는데 사촌 신우네 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를 아빠라고 부르는 소리가요. 그리고 또다시 상황 판단을 하기도 전에 저희 남편의 목소리가 이어졌는데 하는 말이 가관이 돼요. 집에서는 아빠라고 부르면 안 된다니까 라고 했으니까요. 더 이상 들을 것도 생각할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당장이라도 따지려 나가려는데 동시에 안방문이 열리더니 남편의 그 단추구멍만한 눈이 튀어나올 듯이 커져서는 저를 쳐다보대요. 그리고 그때부턴 제가 뭐라고 따져묻기도 전에 남편이 먼저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애가 요새 유치원에서 이상한 말을 배워왔다느니 역할놀이를 했다느니 하는 말 그대로 헛소리를요. 기가 막혀서 뭐라 대꾸조차 하고 싶지 않더군요. 그래서 남편 옆을 지나쳐 애를 붙들고는 다시 말해보라고 저 아저씨한테 뭐라 불렀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애가 우물쭈물하더니 아저씨 아닌데 아빤데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애가 그러고 나오니까 남편도 한숨을 푹 내쉬더니 실은 자기가 저한테 깜빡하고 말 안 한 게 있답니다. 그래놓고 하는 말이 실은 저랑 만나기 전에 자기한테 10년을 같이 산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랑은 사실은 관계였지 부부 사이는 아니었다. 그런데 그 여자가 헤어질 때만 하더라도 죽어도 애는 자기가 키운 애 어쩌네 생쇼를 해가며 데려가 놓고 저랑 사귀기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무렵 대뜸 더는 못 키우겠다며 아이를 자기 부모님한테 맡기고 갔다. 듣는 내내 기가 막히고 말 그대로 어처구니가 없었죠. 마치 살 게 있었는데 깜빡했었다는 것처럼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을 안 했다고 하는 것도 어이가 없고 사실혼이라서 이혼은 아니니까 굳이 말해야 한다고 생각을 못 했다는 것도 황당했고 그래서 남편한테 그게 지금 할 소리냐니까 자기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솔직하다면서 한다는 말이 자기가 저한테 바라는 건 없답니다. 그저 딱 하나 제가 제 동생들을 아끼고 사랑했던 것처럼 자기 애도 아끼고 사랑해줬으면 하는 거 그것뿐이라나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줄 거란 믿음이 있었기에 자기도 자기 부모님도 다른 어떤 것도 고려하지 않고 저를 선택한 거라는데 그런데 제가 애 때문에 직장을 관두는 일은 없을 거라고 하는 걸 보곤 솔직히 자기네야말로 좀 실망을 했답니다. 정말 뻔뻔하지 않나요? 전 정말 억장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거란 걸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1시간 가까이 대화랄지 싸움이랄지 아무튼 이어가다가 결국 남편이 시부모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걸렸다. 아내가 다 알았다는 한마디와 함께요. 그랬더니 30분이 되기도 전에 두 분 다 저희 집으로 오셨더라고요. 특히 어머님은 평소에 어머님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뽕머리와 빨간 입술까지 잊으신 채 허둥지둥한 모습으로 오셨지요. 그리고 전 솔직히 두 분이 남편만큼이나 저에게 미안하다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제 다 들켰다 후련하다 그런 심정이셨는지 아주 당당하게 저에게 아이 양육을 강요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미 혼인신고까지 한마당에 그럼 남편애도 제 애나 마찬가지라고. 기왕 이렇게 된 거 눈 딱 감고 애만 잘 키우라나요? 그리고 저는 당연히 그렇게는 못 산다 싫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은 마구잡이로 화만 내시고 어머님은 같은 여자로서 하는 말이라며 이혼녀 딱지 달고 그 월급 200 주는 공무원 하며 사느니 사모님 소리 들어가며 사는 게 100배 1000배 낫지 않겠냐. 애도 엄마 손 타는 나이만 지나가면 선생님 붙여주고 하면 되는 거 네 속 썩을 일 없게 해주겠다. 그런데 그 어떤 가머니설도 소용이 없었던 게 일단 남편이 저를 고의적으로 속인 건 사실이었잖아요. 그러니 어머님 아버님이라고 남편처럼 행동하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고 무엇보다 이유가 어떻건 간에 저는 남편의 아이를 마치 제 아이처럼 품어줄 자신도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 싫다고 절대로 그렇게는 못 산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버님이 세상 일이 그렇게 네 뜻대로 된 적이 있었냐며 어디 한번 안 키우고 별 수 있나 두고 보자시대요. 정말 서럽고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눈물만 줄줄 흘렀습니다. 비록 시부모님한텐 죽어도 못한다고 내지르긴 했지만 혼인신고까지 다 한마당에 제가 뭘 할 수 있을지 감도 안 오고 이래저래 말 그대로 미쳐버리겠다 싶었죠. 하지만 이튿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으니 하는 말이 걱정 말라더군요. 누가 봐도 사기 결혼인 만큼 혼인무효까지도 가능할 거라면서요. 그런데 원래 법정에 가면 온갖 추한 꼴을 다 본다더니 저나 남편도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남편 쪽 변호사는 남편이 저를 너무 사랑해서 사실을 밝힐 수가 없었다는 개소리를 해대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써댔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지리한 다툼 끝에 제가 이겼어요. 사실 애시당초 제가 질 거라곤 생각조차 안 했기에 이기고도 왠지 허무한 마음이 컸지만요. 아무튼 남편은 그 이후로도 저에게 그래도 저를 사랑했던 마음만큼은 진심이었다며 잘 생각해보고 다시 돌아와 달라 했지만 저도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했었기에 더더욱 돌아갈 수 없었어요. 너무나 크게 깨져버린 신뢰를 다시 어떻게 세워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평생 저를 향한 남편의 마음을 떠보고 시험하고 저 사람이 또 나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닌지 불안해하며 살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뒤늦게서야 이 모든 사실들을 알게 된 저희 가족들은 하나같이 붕괴했고 동시에 자기들 때문에 제가 인생에서 너무 많은 것을 놓치고 희생하며 산 것에 대해 미안하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족들의 모습을 보는 건 남편과 헤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가슴 아프고 속상한 일이었지요. 제 인생에 어쩌면 남편이나 결혼 같은 건 더 이상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 더는 요만큼의 미련도 없어요. 그저 제가 처한 상황에서 욕심내지 않고 제가 맡은 일을 묵묵히 해나가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소중히 보내고 싶을 뿐이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